G20이라는 전 세계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출범하게 됐던 그 포럼에서도 출범 당시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최근에도 3년 연속으로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누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는데 규범의 위반 사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국제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자. 이런 논의도 진행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각자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전쟁 그리고 불법적인 군사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고요.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한 이 발전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 사실 G20 국가에 속해 있는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한국이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단기간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개도국에 알려주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개도국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것들 받는 나라에서 최초로 주는 나라로 바뀐 그런 선진국의 모범 사례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 아주 의미 있게 논의가 되고요. 기아와 빈곤 퇴치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또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고요. 글로벌 사우스 중견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공고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견국과 완전히 선진국 사이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한국적인 특성을 가지고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그 막타 5개국과의 회동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입장 그리고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들과의 의견 교환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 G20 역사상 최대 규모로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회의인 만큼 한국의 입장을 널리 공유하고 또 그들의 입장을 함께 논의하면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믹타에 속해 있는 5개 나라에는 멕시코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도 있고요. 네. 이런 곳들에서 우리나라 회원국들과 이 정상과 두루 만난다는 건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시장을 추가로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와 위기가 교차하는 그런 시점인데 멕시코는 전략적으로 미국의 관세 같은 것들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지 않을까. 이게 현재까지 우리 기업들의 기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멕시코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현지에서도 다양한 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2022년과 2023년에 이어서 세 번째 믹타 정상회동이 있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유엔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믹타 5개국 정상들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큰 시장으로서의 연대를 강화하고 앞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도 표출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국제 평화 안보에 기여하자. 아울러서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강화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건 세계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그 리더십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믹타에 속해 있는 회원국들이 상당히 인구가 많은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롭다는 것의 뜻은 굉장히 광범위할 테지만 전 지구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나 생산성을 지구를 크게 나눴을 때 적도 위에 북반구가 독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고민도 현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전 지구적 남북 격차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떠올리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적도 위쪽에 북반구에 위치해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적도 아래에 있는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새로운 시대의 정의라는 정의를 현장에서 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과제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의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통합, 기아, 빈곤퇴치 관련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이 나왔고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논의도 현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하다는 이 개념은 유엔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하면서도 지구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의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스케줄이 좀 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기존의 유엔 체제나 G20 체제 그리고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논의기구에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발언권이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일부 국가를 통해 진행이 됐습니다. 또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하자 또 초고액 순자산가에게는 국경을 초월해서 과세하자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해보자 이런 의견인데 아마 최근 들어서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모범 사례를 공유해서 이 조세 원칙에 대한 토론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각국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강조했던 4가지 주제가 실제로 선언문에 반영이 됐는데 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 외교를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특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개발 경험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번영의 가교가 되겠다.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강조한 부분에서 여러 개도국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고요. 현지에서 호스트 국가였던 브라질도 이 부분에 크게 공감을 했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들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개도국의 구조 개혁도 필요하고 또 자생할 수 있도록 이 재정 관련한 혁신도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해봤던 경험을 전했다는 점에서 더욱 공감을 얻었는데 개발을 위한 투자 원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타결을 주도하기도 했고요. 청정 수소 입찰 시장 개설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냈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수소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 점을 좀 크게 평가할 만할 것 같습니다.